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미국 뉴욕 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 외국 여성이 한국 여권을 당당하게 내밀자 입국 심사관은 굳은 표정으로 이 여성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밝게 웃고 있던 이 여성의 얼굴 표정은 이미 넋이 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불가리아 출신이죠.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저의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자랐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마 불가리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불가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불가리아는 동유럽의 발칸 반도 쪽에 있는데 그리스와 튀르키예와 맞닿아 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수도인데요. 소피아는 발칸 반도 중심에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알렉산더 네프스키 대성당 같은 멋진 건축물도 많고 비토샤 산도 가까워서 자연 경관도 아름답죠. 게다가 현대적인 면도 있어서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바 같은 곳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활기찬 도시랍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불가리아에 꼭 놀러와 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불가리아산 장미유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불가리아에선 장미유와 라벤더유 같은 에센셜 오일이 유명한데 특히 이곳의 장미유는 품질이 뛰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장미꽃을 직접 재배하고 정성스럽게 오일을 추출해서 여러 나라에 판매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장미 향기 속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모님은 항상 바쁘게 일하셨고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일을 배웠는데 수출업이라는 특성상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비즈니스 비법을 배웠고 부모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며 거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제가 합류하고 나서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동유럽 국가들과 거래를 하셨지만 저의 참여로 서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다양한 국제무역 박람회와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고 점차 해외 출장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많았는데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하면서 사업적 감각도 익힐 수 있었고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국제무역 박람회에서 기업인 아흐메트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흐메트 씨는 초면인 저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를 대하듯 가까이 다가왔어요. 혹시나 제가 아흐메트 씨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착각할 정도였는데 그날 처음 만난 것이 분명했어요. 그는 마치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부모님의 안부와 결혼이나 자녀의 유무 등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바로 업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방식이 낯설었죠. 그러나 아흐메트 씨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쌓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아흐메트 씨는 저와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은 신뢰를 쌓고자 했던 거예요. 아흐메트 씨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저도 점차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흐메트 씨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보면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개인적인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저도 그들의 방식을 배워 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저는 점점 지쳤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이 즐겁고 보람찼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일에 몰두하면서 쌓여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미국 출장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엄청난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이 계약만 성사된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 탄탄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했고 미국 출장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일을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서 재충전하지 않으면 제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미국에 얼마나 힘들게 입국했는지 몰라요.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입국할 수 있어요. 여권만 보여주면 간단히 통과할 수 있고 특별한 질문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죠. 하지만 미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긴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대에 섰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이 오늘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는 왜 오셨나요? 얼마 동안 머무를 예정인가요? 불가리아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이전 여행 기록까지 꼬치꼬치 묻더군요. 그 과정에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고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어 추가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철저히 검사하는데 그때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입국 심사 끝에야 겨우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이렇게 미국 입국 과정에서 받았던 고통을 겪고 나니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어렵게 밟은 미국 땅에서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어느 날 저는 뉴욕의 한 카페에 잠깐 쉬려고 들어갔어요. 일과 피로에 지친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히 필요했죠.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하던 중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주형식 씨였습니다. 주형식 씨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무역 박람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형식 씨는 부산에서 자란 한국인으로 그의 외모는 단정하고 친근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진지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좋아서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의 소유자였죠. 우리는 몇 차례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마침 그도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자를 찾기 위해 무역 박람회에 온 것이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웠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저는 미국 출장을 마지막으로 일을 잠시 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형식 씨는 제 상태를 눈치채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지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뉴욕에서 몇 번 더 만났어요. 시간이 날 때 조용한 공원 산책도 함께 했고 한 번은 저녁도 함께 먹었어요. 형식 씨는 자신의 소울푸드라며 함께 먹자고 뉴욕에서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뉴욕의 번잡한 분위기와는 달리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형식 씨는 갈비찜과 해물파전을 주문하더라고요. 갈비찜은 부드러운 소갈비가 진한 양념에 푹 익혀진 요리로 형식 씨는 이 식당의 갈비찜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비슷하다며
어릴 적부터 먹던 음식이라 항상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어요. 갈비찜을 한 입 먹었을 때 그 깊은 맛과 부드러운 고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형식 씨뿐만 아니라 저의 소울푸드가 되기에도 충분한 맛이었어요. 제가 정말 맛있다며 이렇게 부드러운 갈비찜은 처음이라고 웃으며 말하니 형식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으로 해물파전을 먹었는데요. 해물파전은 바삭하게 부쳐진 해산물과 파의 조화가 일품인 요리였습니다. 형식 씨는 한국에선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먹곤 하는데 그런 날에 먹어야 특히나 맛있다며 한국에 놀러 오면 비 오는 날 파전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해물파전을 맛보고 눈을 감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는 파전은 처음이었고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만족한 저를 보던 형식 씨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 음식 사줄 맛이 난다면서 일을 쉬는 동안 한국에도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의상 하는 말 같아서 저도 꼭 가겠다는 대답을 했어요. 형식 씨 덕분에 힘들 줄만 알았던 미국 출장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가서 저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형식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잊지 않고 간간히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형식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식 씨는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게 되었죠.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풍부하고 이야기 전개가 흥미로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본다고 하니 형식 씨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추천작들을 즐기며 한국에 친숙해졌어요. 또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인 형식 씨와 대화를 하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를 공부했고 그는 매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며 제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가르침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식 씨는 한국어 실력도 확인해 볼 겸 한국에 놀러 오는 것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초대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갔어요. 형식 씨와 한국 여행은 잊을 수 없었죠. 정말 재미있는 곳을 많이 데려가줬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형식 씨를 매일 만나다 보니 제가 불가리아로 다시 돌아갈 때쯤엔 저와 형식 씨는 어느 연인들보다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불기리아에 가는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 아시나요? 정말 국경을 뛰어넘는 연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불가리아 사이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죠.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지만 제가 일을 쉬고 있던 터라 형식 씨의 외국 출장지가 정해지면 제가 같이 동행하는 식으로 해서 만났어요. 그때마다 저는 국격의 차이를 심하게 느꼈답니다. 한국인이었던 형식 씨는 쉽게 입국 심사가 진행되는 반면 저는 항상 요주의 인물 마냥 별도의 방에서 대면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캐나다, 일본, 호주, 러시아에서의 입국 심사는 정말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공항 밖에서 오래 기다려준 형식 씨에게도 미안했지만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뿐인데 못 올 사람이 온 것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질문을 하고 함부로 제 짐을 뒤지는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이 울적해져서 여행을 망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씨 넓은 형식 씨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것만 빼면 형식 씨와 해외에서 만남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식 씨는 이번엔 한국으로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혹시나 그의 부모님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이를 반대하면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었고 형식 씨의 부모님을 만나뵐 걱정에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날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불가리아 출신인 저는 이번이 세 번째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름답고 편리한 인프라에 매번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거리를 걷다 보면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해서 어디를 가든 불편함이 없었죠. 또한 한국의 거리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고 밤이 되면 도시의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더욱 빛나게 하죠. 게다가 어디서든 쉽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큰 장점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한국에서 있다 보니 이곳에서 저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형식 씨의 마음도 저와 같았어요. 언제까지 해외에서 어렵게 만나야 하는지 고민했고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형식 씨의 모습에 저 역시도 한국에서 정착해 그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형식 씨 부모님도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셔서 우리의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한국으로의 귀화 신청을 했고 어렵게 한국인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인이 되고 나서 진짜 놀랬던 것이 저는 같은 사람인데 국적 하나로 제가 해외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한국인이 되고 나서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입국 심사에서는 180도 다른 세계였죠. 한국인이 되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첫 여행은 일본이었어요. 예전에 도쿄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서툰 영어 발음으로 여러 질문을 받아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자 없이 쉽게 입국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가뿐하게 통과한 입국 심사는 여행의 시작을 한층 즐겁게 해주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이렇게 편하게 살았다니 내심 부러운 마음도 들었네요. 일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어를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쇼핑을 할 때나 관광을 할 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서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니 어떻게 그렇게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었냐며 놀라워해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저는 결혼기념일마다 가까운 해외라도 꼭 여행을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제가 활동하는 귀화한 외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에 제 경험담을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놀라운 사람의 사연도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영민 씨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영민 씨는 인도 출신의 귀화자로 이슬람 신자였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슬람교의 성지인 카바 신전을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원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성지 순례를 위해 50만 원에 가까운 비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해 현지에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글쎄 한국 여권을 소지한 덕분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받았다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지 순례를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간단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엘레나의 사연도 정말 통쾌했어요. 그녀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까다로운 입국 절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곤 했고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에서 추가 질문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대요. 그러나 한국으로 귀화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얼마 전 그녀는 한국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로 휴가를 갔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느 때처럼 입국 심사대 앞에 섰고 한국 여권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외모가 전형적인 한국인과는 다르다 보니 입국 심사관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심사관은 여권을 보고 다시 한번 엘레나를 쳐다보더니 한국어로 몇 마디를 건네더라는 거죠. 그녀가 유창하게 한국어로 대답하자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이시군요.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 여권의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해요. 그때 그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며 예전 같았으면 여러 번의 질문과 서류 검토, 그리고 긴 기다림이 있었을 텐데 한국 여권 덕분에 손쉽게 입국할 수 있었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해요. 이제는 해외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 더 이상 입국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고 한국으로의 귀화가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줄은 몰랐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했죠. 저에게는 미국 여행이 아마도 최고의 입국 심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90초 만에 끝났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미국 입국 심사를 키오스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통과했어요. 물론 키오스크에서 무인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입국 심사장 출구에서 간단한 대면 확인이 필요하긴 했지만 자국민 입국 심사 수준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고 소요 시간이 매우 짧아서 일반 입국 심사랑 체감하는 편리함이 남달랐어요. 한국인이 아니었을 땐 미국 땅 한번 밟는 게 그렇게 힘들더니 한국인이 되고 나니 90초 만에 미국 땅을 밟게 된 정말이지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 여권 파워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 아닌 경우의 상황을 경험해 보았고 지금은 한국인이 된 사람으로서 느끼는 한국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인이 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